두뇌와 신체의 변화, 기억력과 집중력, 치매 예방과 수명 연장까지 짧게는 단 6초면 됩니다. 과학적인 운동법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세요. 운동이 두뇌와 온몸, 수명에 끼치는 영향, 대부분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수많은 종류의 각기 다른 운동들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두뇌에선 어떤 반응과 다양한 자극들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꾸준한 변화는 쉽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특정한 운동법이 두뇌의 집중력과 기억력, 심지어 전체적인 퍼포먼스까지 늘려주고 수명 연장은 물론 치매 예방과 온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특정 방식으로 6초만 움직이더라도 두뇌와 온몸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에너지가 없고 무기력할 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요. 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 두뇌와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알고서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과학적인 운동법으로 두뇌와 온몸을 깨우세요. 여러분은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며 일상을 채울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앤드류 후버만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나눈 가장 과학적으로 운동을 하는 법과 운동을 할 때 몸과 두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말합니다. 짧게는 6초에서 길게는 60분의 운동이 즉각적으로 두뇌와 온몸을 뒤바꿉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운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지스턴스 트레이닝, 쉽게 말해 중량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맨몸 운동들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뜻하고, 두 번째는 빠르게 걷기에서 전력 질주 등의 다양한 유산소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할 때 몸과 두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여지죠. 첫 번째, 몸과 두뇌에서 일어나는 각성 효과, 두 번째는 두뇌와 몸의 능력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 부분을 두뇌의 경우로 말하자면 배운 것들을 더 오래도록 암기하게 만들고 세세하게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며 그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창의적인 결과를 더 쉽게 만들게 됩니다. 인식적인 변화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금쯤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운동을 할 때 몸과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를 설명하기 앞서 제가 30년째 따르고 있는 운동법이자 두뇌와 몸 그리고 수명 연장의 가장 효율적인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을 매주 반복하도록 하세요. 변화는 즉각적일 정도로 빠르게 느껴질 겁니다. 첫 번째, 30분의 존투 유산소 운동.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러닝머신 혹은 경사도 걷기, 아니면 사이클을 짧게는 30분에서 60분 정도 수행하기. 두 번째는 힛이라 불리는 단시간 고강도 운동. 다양한 맨몸 운동과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혼합된 루틴으로서 자신의 레벨에 맞는 루틴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할 때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수행하는 것.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한다면 천천히 앉고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겁니다. 근력 운동 시에는 적당한 중량으로 50분간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점프가 포함된 줄넘기나 박스 점프 등의 운동. 이 운동은 영상의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형성하며 해마에 긍정적인 자극을 전달해 기억력 향상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루틴을 시작하면 효과는 바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0일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두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급격히 적어지며 두뇌와 몸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루틴을 이어가 보세요.
그럼 영상의 두 번째 부분인 운동 시 몸과 두뇌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기 앞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 사실들을 알기 전과 알고 나서의 변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과 일상 또한 너무나도 바뀌었어요. 그러니 제가 말할 세 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영상 속 내용을 곱씹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운동을 할 때 일어나는 메커니즘인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설명하자면, 첫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두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상승하며 혈액에 포함된 다양한 이점들이 두뇌에 전달되죠. 그렇게 두뇌 신경의 자극들이 일어나면서 두뇌와 온몸을 깨우고 각성과 자극 상태가 됩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콩팥 근처의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데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온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혈관 내피에 영향을 끼치면서 혈관과 모세혈관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앞서 말한 혈류의 속도와 양을 극대화하죠. 하지만 아드레날린은 직접적으로 두뇌에 닿지 못하기에 혈액과 두뇌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베거스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NST 혹은 NTS라 불리는 부분에 다다르게 되고, 그렇게 그 자극이 뇌의 청반핵을 자극합니다. 이 청반핵은 뇌 상부의 수많은 영역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감신경과 집중력 등을 담당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죠. 마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노르에피네프린을 온 두뇌에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마와 전전두피질 등 두뇌의 전 지역의 베이스라인 액티비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일의 모든 신경과 집중이 일어나죠. 이 순서를 짧게 설명하자면, 운동 시 콩팥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혈류와 혈압을 높이며 온몸에 퍼지고, 이 부분이 베거스 신경에 닿기 위해 NST를 자극하며 청반핵을 통해 두뇌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전체적으로 퍼뜨리고 집중과 두뇌 능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뼈의 압력에 의해 형성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이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서 점프가 포함된 운동을 꼭 넣어야 한다고 했죠. 쉽게 말해 우리의 뼈대에 압력이 가해지면 골모세포를 통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아드레날린과 달리 혈류를 통해 두뇌의 경계를 직접 넘어 성장에 관련된 신경을 자극함과 동시에 해마의 신경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특화된 작업들을 처리하죠. 또한 운동을 통해 생성되는 여러 호르몬과 단백질 중 두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두뇌의 비료라고도 불리는 BDNF, 신경 영양인자 또한 분비되기도 합니다. 즉, 점프를 하며 뼈의 압력을 통해 생성되는 체내 단백질 호르몬은 두뇌에 전달되며 기억력과 배움에 이점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커니즘은 젖산의 분비에 일어나는 브레인 베리어의 강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몸에 젖산이 분비되며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젖산은 몸의 근육뿐 아닌 두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두뇌 사이의 배리어를 강화 및 유지하는 BEGF, 혈관 내피 성상 인자를 분비하죠. 이 부분은 수명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인식적 능력의 저하와 치매가 바로 두뇌와 몸 사이 배리어의 약화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즉,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젖산이 분비되면 우리의 몸뿐 아닌 두뇌에서도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며 인식적 노화와 치매가 예방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순서들을 사람들은 얼버무리며 이렇게 이해하죠. 운동을 하면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심박수를 올리고 온몸을 특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체내와 두뇌에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며 각성을 촉진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빠르고 쉽게 배우게 되며 두뇌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갑자기 온몸이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잔 것 같으면 오히려 몸을 움직이거나 코어 근육을 움직이는 맨몸 스쿼트나 러닝, 점프 등 다관절 운동을 해요. 단 6초의 움직임이 머지않아 변화를 만들죠. 움직임을 통해 느껴지는 에너지가 온몸에 전달되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운동을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에 적합한 최적의 시간에 대해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K1 연구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최적의 시간은 무언가를 공부, 습득하기 전과 운동 도중 배우는 것, 또한 운동 직후에 접하는 정보까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만약 운동을 통해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운동과 배움 사이의 시간을 최대한 가까이에 놓도록 하세요. 공부 후 바로 운동을 한다거나 배우고 싶은 부분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운동 후 바로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두뇌에 필요한 각성을 만드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온몸에 퍼지며 두뇌가 아닌 온몸의 각성 상태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즉, 적당한 강도의 운동들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시키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과학적 사실을 알고 운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 인생에 큰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짧고 가장 쉬운 시작을 오늘 당장 만들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버만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하자면 운동은 우리의 몸과 두뇌에 놀라울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처럼 단 6초간 전력 질주 혹은 사이클을 타는 행위가 인지 능력의 극대화를 만드는 것처럼 짧은 시간부터 1시간 단위의 운동들은 우리가 보내는 시간 대비 말도 안 될 정도의 두뇌, 몸의 건강, 그리고 수명까지 늘리게 되죠. 그동안 많은 멘토들의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왔지만 몸과 두뇌가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자세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정리하고 나누며 앤드류가 했던 말처럼 알고 접근하는 운동과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운동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 메시지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학교라는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직장을 준비하며 다양한 시험을 앞둔 취준생, 그리고 직장을 다니며 또 다른 꿈 혹은 더 나은 곳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까지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께 이번 영상 속 메시지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몸과 두뇌뿐 아니라 새로운 매일을 깨울 여러분의 습관의 시작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